권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전 고문이 뭐 건의 하면서 이제 뭐 괜찮은 누나가 있다. 그 당시에 뭐 딱 방영했던 드라마가 밥 잘 사주는 뭐 예쁜 누나라고 그거 하는데 야 그게 건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쁘장한 분이 이 최재형 목사가 인터뷰 때처럼 안경 끼고 화장기 좀 없는 수수한 얼굴로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렸던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 건전 법당은 되게 오는 사람이 계속 오는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가 전 국세청장이라든가 전 의원 그리고 돌아가신 법무부 장관님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마다 상주하다시피 와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지. 약간 고급 커뮤니티 클럽. 그렇죠.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캠프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거기는 뭐 꼭 공적인 검증을 거친 참모들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나와 가까운 뭐 지인들, 가족들 모든 인원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캠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무속과 관련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세를 하다. 무속과 관련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언가를 좌지우지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정식 기구로 편입이 됐을 때 네트워크 본부였지 않습니까? 너무 장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정치적 기반과 행정적 기반이 전혀 없었던 윤석열 후보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범죄와의 전쟁의 최민식을 10억짜리 수쳐. 이게 훨씬 정고문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포장했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기겠습니까? 각자 리스크를 안고 있던 후보들.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접전이었습니다. 0.73% 간발의 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하지만 이 취임식 불안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극우 정권의 시작이구나. 대통령 취임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이긴 하지만 전체 5천만 국민을 놓고 보면 아주 선택된 소수의 분들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될 인원들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꼭 모셔야 된다 하는 분들을 막 골라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는 100% 모두가 다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가 초청해서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 정권의 성격 그리고 운명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상당수가 지금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취임식 단계부터가 김건희 씨의 설계였던 것이죠. 김건희 씨가 누구를 옆에 세우고 불러내느냐가 바로 권력이었던 것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특검에 구속된 명태균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취임식에 초청됐기 때문에.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 잠깐만, 저는 못 받았어요. 너 같은 놈을 왜 이기냐 임마. 네. 누가 이놈이나 주지. 저도 당협위원장이었지만 뭐 초청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엔 나경원 의원도 초청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윤희숙 의원도 초청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공적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널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거 초청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압도해버리는 이런 어떤 형태로 정권이 출범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중에 일부는 공직으로 진출을 합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 쪽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을 형성한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 모두가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거기서의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게 어떤 품격을 지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왕이다. 그리고 왕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권은 출범했습니다. 불안 요소는 잠시 수면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라는 이름은 곳곳에서 돌출됐습니다. 무속, 비선, 국정 개입, 이 소문은 전방위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했습니다.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첫 해외 순방, 모두의 눈이 김건희 씨에게 쏠렸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어스타일 또 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각되는 인물이었잖아요. 뭘 입었나 어떤 머리를 했나 이런 것들이 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브로치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에서 딱 차고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크기와 반짝임과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좀 명품을 알잖아요. 나한테 뭐 어떠냐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유럽은 좀 화려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다. 네. 그 정도 얘기. 대표님이 이렇게 명품을 조언해 주실 때는 그냥 진짜로 김 여사가 순수한 궁금증 뭐 이런 거였을까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외국 나가고 누가 좋은 보석 같은 거 그거 참 멋지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잖아. 그럼 그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마 영부인도 외국 나가서 이제 이거네요 참 어울리시네요 뭐 이러면서 대화거리를 만들어가고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 요소가 불거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까만색 어떻게 보면 그 옷 자체는 그렇게 튀지 않는 그런 옷에 머리도 딱 묶고 해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를 차고 있었던 거. 그게 누가 보더라도 그 목걸이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보면 그게 되게 예쁘대요. 다이아몬드도 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등급을 사용하는 다이아여서 해당 그 모델을 궁에서 구매한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사는 어쨌든 공무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고가의 장신구를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런 부분에 위반되지 않았냐 이런 소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말이 안 되니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제품이니까요. 이건 잠시 지인에게 빌린 거였다라는 해명을 당시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걸 지난 5월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또 이제 해명이 약간 달라졌죠. 특검은 김진우 씨 장모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모조품 목걸이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건희 오빠입니다. 지금 김건희 구속.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김건희 오빠입니다. 해명은 석연치 않았고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모조품인데 내가 산 거다. 홍콩에서
근데 그 제품이 나온 건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진품이 없는데 모조품을 샀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토 순방 세트는 김건희한테 갔다는 게 명확한 거의 유일한 명품 선물이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줬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뭘 바라고 줬는가, 이 부분이 지금 빈칸으로 남아있는 명품이었거든요.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 제목이 김건희 목걸이 관련 점점점 뭘까 하고 딱 클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목걸이를 사간 사람이 있었다. JTBC는 이 목걸이를 팔았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좀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어리를 분명히 해가신다고 하니까 좀 의심을 했죠. 근데 방송도 나중에 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아, 이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보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 제보자분 인터뷰를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한 그날 이제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을 했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찬 반클리프 목걸이를 자신이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이 반클리프 목걸이 수사는 V0 비선 실체를 밝혀낸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증거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어떻게 보면 V0라고 불리는 영부인이 있었던 거고요. 그 영부인을 둘러싸고 또 다른 또 수많은 비선들이 있었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무속인 건진법사가 마치 대통령실 수석을 움직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등장한 이름 건진. JTBC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인연의 시작은 뭐 저에게 이제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씨를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거의 10여 년. 10여 년 전. 예.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때 자기한테 운명을 좀 점쳐달라. 이 전시회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놨다고 해요. 전시라는 것은 국내 화가나 이런 분들 전시회가 아니고 해외의 유명한 거장들의 전시회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전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전시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후원을 해야 그 전시회가 한 달간 정도는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싼 그림도 해외에서 들여올 수도 있고 그런 후원을 할 때 이제 기업들을 조금 소개해주는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때부터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평범한 검사 시절은 아니었죠.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당시 어떤 부분을 보고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어떤 대화 중에 아무래도 당신에게 큰 이 에너지가 들어올 것 같으니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확고한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우연찮게 지지율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 그때 이제 마음을 조금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조국 사태가 전환점이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캠프 활동을 좀 하셨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도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예언도 했고 당연히 인연을 맺은 사람이 이 출마를 했는데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 교체! 자, 윤석열!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대선 캠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죠. 이제 등에 손을 올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그 대통령 후보한테
어찌 손을 올리겠어요. 제가 사실은 등에 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팀이 또 있으니 사진을 한 번 더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대선 비밀 캠프가 하필이면 서희건설 4옥 11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런데 그 캠프를 비선 지휘했던, 사실상 총괄했던 인물이 건진법사다. 김건희 씨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네, 주고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예언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저는 계속 안 좋아 갖고 있다는 그걸로 느꼈어요. 왜냐면 그 빠진 살이 한 번도 회복이 된 적이 없잖아요. 김건희 씨가 좀 체질이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약들은 잘 안 드세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직접 연결을 시켜줬고. 정권 출범 뒤에도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간 목걸이 선물. 스페인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6천만 원대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당시 통일교 2인자인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오해가 참 많은데 통일교 쪽에서 청탁을 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물을 이제 건진법사에게 줬잖아요.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에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선물을 전해달라고 한 건데 네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그건 좀 책임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속내막이 있었겠죠. 수면 아래 있던 관계는 본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 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저 굉장히 좀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값 또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이 이제 작용을 했겠죠.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건진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 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성을 할 때 관저에서 아니면은 그 사저에서 김건희 씨가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차 마시면서 너는 누구 백으로 들어왔니? 너의 사주 좀 적어놓고 가. 계속 이렇게 면접을 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자체가 그냥 제2 부속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이를테면 인수위 때부터도 내부적으로 인사나 정책 방향을 다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윤 대통령이 집에 가거나 여사를 만나고 오거나 하면 갑자기 이 부분이 정말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새벽에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이거를 재설명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퍼지던 소문은 점점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김건희는 성역이다. 균열을 일으킨 건 또 다른 비선의 등장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 좀 그 비현실적인 얘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저도 잘 모르고 기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고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았죠. 김건희와 영적으로 통한다는 인물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자 하니까 명태균하고 그다음에 예선님하고 실험하고 이제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서로가 이제 첫 인사부터 당신은 조상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군요.
서로가 그런 인사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닮은 점을 이제 많이 얘기해 줬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특히 명태균 씨는 더 심했죠. 이제 무릎이 좋지 않은데 공부를 뒷전이고 소주 짠다고 계속 앉아서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명 씨 같은 경우도 약간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맞는 거죠. 뭐 기복신앙 같은 거 일면에 가서 뭐 올해는 운수가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물가에 가지 마시고요, 산에 가지 마시고요, 남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그냥 듣고 조심하고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 좋게 나오면 되는 건데 김건희 씨는 문제가 뭐냐면 그게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꿈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나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꾸면은 잘 맞아. 거의 대부분 다 맞아.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문자로 혹시 남쪽으로 해외 가실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발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꿈에서 이제 추락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이제 꿈꾸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빨리 꿈을 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명 씨가 이제 막 그 지인에게 잠도 안 오는데 이거 꿈을 꾸라니까 미치겠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냥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꿈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정도니까. 두 사람의 대화,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그 여사 대통령 다 있어요. 계속 나오겠지 뭐. 대통령 사진 안 올리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명태균 씨는 어제 저녁 측근들을 만나 내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정권을 쥐고 흔들고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는 이번엔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 파일이 2개가 있는데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명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명록이라고 보는 많은 영향을 줬다고 명태균 씨는 알고 있죠. 구명 활동이나 이런 걸 펼쳤을 때도 김건희 여사에게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했던 거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해야 어떤 자신이 원하는 말을 이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안 도와줬을 때는 어떻게 이 방법을 헤쳐나갈 길이 안 보였던 거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옆에서 지켜본 명태균 씨는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강한 발언을 내세우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기를 건드리면 오히려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심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랑 만났을 때도 자기가 들어가면 이제 자기 아내랑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말도 많이 했었고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무도 명 씨를 살려주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은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명 씨는 잠적하고 모두가 이른바 황금폰을 찾아 헤맸습니다. 선생님, 그 녹취록 관련해서 예의 좀. 그 녹취록 민주당에 누가 제보한 것 같으세요? 불 태우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영원히 다 묻혀버릴 거예요. 기자들은 우리 아버지 산소 밑에 묻어놨다는데 우리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를 모르고. 명 씨 마지막 살 길을 찾았습니다. 네, 사실대로 명태균 씨가 찾아왔어요. 11월 5일 날 찾아왔을 거예요. 2024년 11월 5일 날 찾아왔다가 2024년 11월 7일 날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하잖아요.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김 여사와 관련도 모두 부인합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11월 7일 날 11월 7일. 네, 와서 선임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정무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검찰하고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11월 8일 날 그때 1차 검찰 조사가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기 폐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고는 알고 있었죠. 짐작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12월 1일 날 남 변호사 빨리 한건폰 제출해라. 검사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가 와요. 오로지 한건폰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한건폰을 뺐던다라고 해야 되나? 확보하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제가 좀 분노를 했죠. 전화를 합니다. 아는 후배 기자한테. 야, 너 내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으로 나오냐? 아직도 검찰에서 검사가 한건폰 제출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꼭 질문을 해라. 검찰이 요즘에 계속 휴대전화, 명태균 씨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을 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2일 날 그런 일이 있고 그 저녁에 또는 그날에 김건희가 윤석열을 때리잡았다. 그 이야기가 분명히 청와대에 들어갔을 거예요. 용산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부터 분주하게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느닷없는 계엄 선포.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건 보호해야 한다. 그 보호가 단순히 배우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넘어서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으로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을 지금 와서 보니 더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게 공적 영역으로 마구마구 표출이 됐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조선 제1의 상남자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아내의 일에 대해서는 감싸고 보는, 이게 전 국민들 눈에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는 게 다 보여도 하거든요. 결국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김건희 씨는 특검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V0, V1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V 하면은 그 대통령인데 V0 막 그런 게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아직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했던 게 있고, 그런 얘기 돈 건 오래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들어주지 않거나 경노하고 고함을 치고 이러는데 나중에 대통령 부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얼마 뒤에 그게 오케이 이렇게 되더라. 그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러면서 야,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말고 명부인한테 얘기해야 돼.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때 뭐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나요. 오세훈 시장 사모님과 김종인 위원장 사모님은 서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왜 두 분은 저에 대해서 냉담할까요? 저만 교수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주류에 들고 싶어하는 의식 또는 소위 사회 엘리트층 끼고 싶어하는 의식 같은 게 강하구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은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정상인이라면은 상상할 수 없는 논문 위조, 합격력 위조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화려한 이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범죄적인 어떤 행위들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김건희 씨는 성공한 재력가였고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아내였고 한때 영부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V0에서 수용번호 4398까지 걸린 시간은 채 3년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때까지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